여러 증권사에 청약을 넣고 한 주씩 받는 공모주 중복 청약 전략은 이제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청약을 진행하는 크래프톤은 예외입니다. 이제 크래프톤만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인 8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IPO 대여인 크래프톤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 크래프톤의 청약 전략은 이번 주에 진행됐던 IPO 대여 카카오뱅크와는 또 다릅니다. 바로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톤만 가능하다는 중복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균등 배정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공모주 청약 제도를 보면 올해부터는 누구나 소액으로 공모주 투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균등 방식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청약 주식수의 비례를 해서 공모주가 배정됐습니다. 공모주는 제한돼 있고 서로 공모주는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니까 나눠주는 기준이 비례 배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약을 더 많이 신청할수록, 즉 돈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라면 100주를 신청해야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공모 물량의 절반 이상이 균등 배정 방식입니다. 균등 배정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만 넣으면 청약자는 동등하게 배정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청약 신청인 공모주 10주를 신청하면 1000주를 넣은 투자자와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 신청한 청약 금액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청약을 신청한 사람 수대로 n분의 1을 해서 나눠주는 방식이 균등 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주가 1000주가 있는데 1000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10주를 신청하고 누구는 100주를 신청하고 누구는 1000주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균등 배정은 1000주를 신청 수량에 상관없이 1000명에게 한 주씩 나눠줍니다. 이 균등 배정 물량이 일반 공모 물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이 도입되고 나서 일부 투자자는 n분의 1로 나눠준다고 이러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증권사마다 10주씩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한 주에서 2주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도 공모주 여러 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IT 때 이런 투자가 많았죠. 이게 중복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 중복 청약이 6월 20일에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됐던 카카오뱅크도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당연히 균등 배정 물량은 있으니까 소액으로도 한 증권사에 10주를 신청해 볼 만하긴 했지만 여러 증권사에 10주씩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금지된 6월 20일 이전에 증권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주가 크래프톤입니다. 즉 크래프톤은 여러 증권사의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씩 신청하는 전략을 다시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크래프톤 청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49만 8천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최소 신청 수량은 10주입니다. 그러면 공모가가 49만 8천원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498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약을 할 때는 10주 가격을 다 낼 필요가 없고 그 절반만 증거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498만 원의 절반인 249만 원으로 10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로 10주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세 곳입니다. 세 증권사에 각각 10주씩 신청을 하면 249만 원 곱하기 3 해서 747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따상을 기록한다면 주당 가격은 129만 4,800원이 됩니다. 주당 79만 6,800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각 증권사에서 한 주씩만 받아도 약 240만 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죠. 물론 따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747만 원이 있으면 증권사 3곳에 중복 청약을 넣고 균등 배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증권사마다 물량에 따라서 얼마나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물량의 절반을 균등 방식으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청약 물량이 약 51만 7천 주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25만 8천 주가 균등 배정입니다. 25만 8천 주는 n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8천 명이 청약을 신청하면 한 주씩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약을 물량보다 적은 20만 명이 신청을 했다면 한 주씩 나눠주고도 5만 주 넘게 남으니까 이거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이 좋다면 2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균등 배정 물량 25만 8천 주보다 많은 26만 명이 청약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약 2천 명은 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균등 배정을 노린다면 세 곳 모두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만약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공모 물량이 많은 곳에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례 배정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청약 이틀째까지 경쟁률을 비교하고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결과 본인에게 몇 주나 배정됐는지는 통상 청약 마감일 오후 6시쯤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배정받은 주식은 상장 첫날부터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중복 청약이 가능한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주라고 해서 무조건 따상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SKIET의 경우에도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따상 중에 따까지는 성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첫날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초가 대비 26% 하락한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고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크래프톤도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모주는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수도 있고 상장 초기에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